대북 송금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맡아달라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죠. 그걸 법원이 일단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그걸 두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벌써 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판사를 탄핵하라는 얘기가 막 실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 탄핵도 이제 걱정이 되고요. 박재원 의원님 뭐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일방적인 주장이고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판사 탄핵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방금 얘기했지만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한 그 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뭐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더 다퉈보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상고심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북 송금 재판은 지연되겠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일단 법관 기피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으니까요. 하지만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건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1심 선고 내려진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어제 법원이 항소심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걸 이재명 대표 측이 수령했다고 합니다. 신재호 부총리.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지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일단 선거법 재판 이거는 이제 서류를 받았다고 하니까 곧 재판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요, 고의적인 지연을 하진 않았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정황상 고의적인 지연이 분명한 게요. 지금 뭐 제1당의 대표시고 유력 대선 주자인데 첫 번째 송달을 했더니 이사불명으로 나왔거든요. 이사를 가갖고 지금 주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뭐 그건데 요럴 때 왜 이사를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사 간 주소를 찾아가고 법원이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명하는 게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이제 폐문 부재거든요. 문은 닫혀 있고 집안에 아무 사람이 없어갖고 받을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의원회관으로 직접 보내고 이게 다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고 변호인도 일부러 지금까지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든 변호인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건데 본인은 뭐 이사를 가고 뭐 집에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변호인은 선임 안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재판 지연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서류를 못 받은 이유가 이사 갔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요 오늘 이 수령을 한 즉시 이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관련 그 항소심 재판에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수령 거부했다고 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달을 하러 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있었고 국회에서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었고 낮에 왔는데 가족이 집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됐던 거예요. 우연히. 예. 주거지로 송달해서 안 됐다고 하면 사무소로 송달할 수 있으니까 국회로 와서 송달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뭐 고의 지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진작에 좀 받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받고 나서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참 왈가왈부하는 게 참 일단 야당의 뭐 대표 그리고 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이게 본인에게 별로 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런 뭐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꼼수를 쓴다는 뉘앙스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의로 수령 거부를 했다라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고 앞으로 있을 항소 이유서가 더 중요합니다. 20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항소 이유서가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될 거라서 신속하게 그래도 저는 유권자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저는 정확하게 빠른 어떤 판결이 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던 검사 탄핵에 대한 법리 공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에 불참을 해서 재판이 3분 만에 종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검사 탄핵을 강행한 이유가 결국 탄핵이 아니라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탄핵을 시켜놓고 정작 심리할 때는 노쇼를 해서 검사 측의 변호인만 한 2분 몇 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심리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탄핵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아주 심대한 그런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입법부의 해야 될 일이면서도 또한 헌법상의 권한인데 이것을 이렇게 남용을 해서 지금 현재 수십 명의 감사원장, 장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제 탄핵 중에 있는데 정작 이 탄핵 심리에는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보복 내지는 방탄 탄핵이 아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탄핵만 시켜 놓으면은 심리를 하는 그런 것에 나타나지 않고 이게 정지하는 기간 동안에 자꾸 이제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지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